자, 레무리아인도 어떤 문화 속에 살면서 예컨대 도구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등의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표상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인의 어떤 표상 능력, 구도적인 능력, 뭔가 계산해서 산출하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정신적인 힘, 말하자면 본능적인 힘의 도움을 받았다. 자, 지금은 레무리아인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아틀란티스기의 인들, 고선조들의 특성을 얘기한 거고 이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레무리안스러운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인 힘, 본능적인 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 아틀란티스도 지금보다는 더 그러한 힘이 있잖아요. 제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러한 힘, 자연적인 힘, 무의자연한 힘, 그러한 힘. 아틀란티스인이 그러한 힘이 있었다면 레무리아인은 뭐? 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더 그러한 힘.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끌어올리면 이치적인 힘, 더 이치에 맞닿아 있는 힘. 토성기로 갈수록 완전 이치적인 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기준을 잡기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 레무리아에는 그러면 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정신적인 힘, 본능적인 힘, 본능적인 힘. 여기 말하잖아요. 그러한 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동물의 본능을 떠올려서는 안 되며 이거는 완전 하위 본능이죠. 동물의 본능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본능을 상상해야 한다. 지금 그래서 슈타이너도 적당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힘이 아니라 이치가 아니라 그럼 또 차라리 뭐 자연의 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의 그 힘. 슈타이너가 그걸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슈타이너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동물적 본능이 아니야. 물론 동물적 본능도요. 그러한 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동물적 본능의 그러한 힘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힘. 동물적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죠. 무의자연한 힘. 자, 그런 힘이에요. 본능적인 힘은. 레무리아인들은 그것들을 뭘로 활용했다? 마치 도구처럼 그러한 힘으로 활용했다. 자, 아틀란티스인들의 첫 번째 하위 인종을 루모아 할스라고 부른다. 뭐 이런 거는 굳이 막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5번의 뿌리 인종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때요. 첫 번째 하위 인종이. 이 인종의 기억은 주로 생생한 감각 인상에 맞춰졌다. 눈으로는 본 색깔, 귀로 들은 소리, 여느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점으로 루모아 할스인들의 자신의 레무리아 선조들을 알지 못했던 갖가지 감정을 발전시켰다. 레무리아를 지나서 루모아 할스가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아틀란티스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틀란티스인들의 첫 번째 하위 인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곱 개가 또 나뉘잖아요. 크게 아틀란티스가 있으면 또 일곱 개로 나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후기 아틀란티스, 아리 아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자, 어쨌든 레무리아인들은 이런 본능적인 힘은 있지만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죠. 덜 그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가지 감정들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표상들도 점점점 굳어지겠죠. 판단도 하겠지. 지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점점. 예컨대 과거 경험에 대한 애착 이런 감정에 속한다. 이제 애착 이런 거는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애착이 생긴다는 건 소유한다는 거죠. 소유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 예전에는 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애착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물질력으로 확 하고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지죠. 소유하고 싶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그래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언어의 발달도 기억의 발달에 좌우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억하니까, 기억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연적인 그러한 상태로 기억하면 언어의 발달이 될 필요가 없죠. 근데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죠. 언어의 발달도 그것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들은 것에 이름을 붙인 능력.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시대는 언어가 발달한 시대이다. 언어가 발달하는 시대, 발달하는 시대, 발달한 시대 이렇게라고 보면 안 되고 언어가 점점 발달하는 시대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원시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시적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선사시대에 그냥 나뭇잎 옷 입고 빨가벗고서 오 하고 다니는 그런 원시인을 여러분이 어떤 형체로서는 상상해도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원시인들이 여러분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보다 하등한 인류일까요? 하등한 인류일까 이게?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그렇게 오 하고 뛰어다니는 창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인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적이다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그러한 상태는 이치에 더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그 특성은 이치는 여러분들이 현현한 물질로서 여러분들 몸뚱이를 갖고 있는 것은 진화 단계의 최정점에 와 있지만 내성은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심의 힘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은 까마득하게 제일 먼 상태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힘은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원시적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힘은 덜 잃어버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상태죠. 그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원시적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인간 외부의 사물들 간의 유대가 있었다. 이런 유대감. 아직 유대감은 있어요.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감은 있다. 내면의 말소리를 들었으며 이러한 말소리는 외부 세계의 대상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내면의 말소리를 들었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내면의 말소리를 막 들어서 아카식 연대기를 막 하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의 전생을 봤어. 그런 차원의 것을 여러분 자꾸 상상하면 안 돼요. 내면의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제학에서 했던 것들, 침묵의 소리, 이치의 소리, 그곳에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계속 외치고 있는 그 이치의 울림이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위를 통해서 아틀란티스 선조들한테는 그 내면의 말소리가 어느 정도 누구한테나 다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발전됐다고 했고 그것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무언가 표상을 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초기 아틀란티스 영혼의 힘에는 여전히 자연적인 힘이 우세했다. 이거죠. 자연적인 힘이 우세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후계자들보다 주위 자연 존재와 훨씬 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아들, 딸보다 그냥 자연이 더 좋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상상을 여러분들이 후계자? 우리 아들, 딸, 내가 부모 된 입장?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들의 영혼의 힘은 현대인에 비해 한층 더 자연의 힘에 가까웠다. 자연의 힘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이들이 낸 말소에도 뭔가 자연의 힘이 있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흥얼거림이나 원시적인 우우거리는 소리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음향에 진동하는 주파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와 진동은요. 과학물질 문명에서는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불과. 근데 그 주파수라고 하는 것,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우리 이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누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것들 처음 알게 됐을 땐 깜짝 놀랐겠죠. 아무 영향력도 주지 않는데 실제로 저 물질에 영향을 줘. 예를 들면은 실제로 무언가 물체를 날려야지 넘어져야 될 게 그냥 주파수만 딱 쐈어. 그냥 멀쩡해요, 우리는. 근데 막 장기가 파열이 돼. 예를 들면 그런 기술력 정도는요. 여러분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이게 뭐 제가 그들의 정보를 어디서 뭐 캐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치예요, 이치.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아리아인 시대 이렇게 후기로 해서 다시 넘어가는
다섯 번째 인종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정보력은 그 정도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다시 목성기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런 아틀란티스인의 선조들에 대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다. 지금 다섯 번째 인종에서 여섯 번째로 넘어가잖아요. 일곱 번째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 일로 넘어갈수록 아틀란티스 선조들의 특징이 점점 전조 증상을 보이면서 레무리아인의 특징이 나오면서 점점 그러한 상태, 자연의 힘이 가까운 상태들이 점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힌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조들이 비의로서 밑에 뿌려졌고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둘씩 죽어나갔고 지금 누군가는 이런 정보들을 다 소나기에 쥐고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패권 때문에 지금 저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치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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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물질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 이 길을 다 시공을 초월한 상태의 동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미 눈치챘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 그러면 그러하게 흘러가겠네. 나는 뭐 하면 돼요? 이 자리에서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력을 안 나는 물질력보다 극복하기란 지금 물질력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의 자리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살아보면서 이 굴레 자체를 이렇게 올라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라타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려고 제가 결국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겠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는. 자, 그런 이치들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고찰의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식 연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들면서 예를 들면서 현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카시아 연대기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누구 전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 이 이치는 확장시키면 다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말한 루머 할시인이 낱말을 하나 발음하면 이 낱말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비슷한 힘을 발휘했다. 이 때문에 당시 말에는 치유적 효과가 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거. 자, 이제 우리 도통술수 아까도 얘기 나왔죠. 의통 뭐 좋단 말이에요. 도통술수 의통. 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치는 다시 달기, 태양기, 토성기로 넘어가지만 과학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대중 이 말 쓰잖아요, 여러분. 대중들의 시선은 이미 과학 물질 문명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치는 과거처럼 정말 치유적 효과가 있는 걸로 발전하지 않아요. 지금 물질 문명에서 그 상태에서 응용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통, 술수, 의통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학물질 문명은 이 치유적 효과를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 무한 에너지를 만들려는 기술력을 실제로 갖고 있다라니까요. 무한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한 에너지. 거기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개인이 기로서 뭐로서 도통 술수 부리듯이 요술 부리듯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중의 시선이 그런 것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이미. 많이 멀어졌다. 그리고 과학물질 문명이 그 힘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넘어섰다. 이 사실이 제가 대중의 시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사실을 얼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실. 이치는 그러하게 풀어지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그 형태로 정확히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치유 효과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루머할 수 인으로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운 좋게 지금 좀 남아있을 수는 있죠. 그것은 이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연과 루모할스인과의 관계는 종교적 성격이 있었다. 이것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와 대단해 엄청난데요. 저도 뭔가 신기한 것을 느꼈어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느낌. 종교적 성격이에요. 그거 맹신하면. 특히 언어는 그들에게 신성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주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술하면서 그림까지 그리죠. 부적을 쓰죠. 회로를 그리죠.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연은 그렇냔 말이에요. 지금 자연은 안 그래요. 그러하게 자연의 힘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에는 대중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가 있지 않고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르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힘은 이런 것들을 이치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에 담긴 마력이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바르게 사용했다면 축복을 불려왔을 테지만 부당하게 찾는다면 그 당사자는 멸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천진한 감정으로 루머알스인들은 그들의 힘을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 작용하는 신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리인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이 포인트는 뭐냐면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삿된 감정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미 현대는 이런 힘들은 다 이미 삿대요, 여러분. 이미. 내가 아무리 고귀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미 깨진 진리 세상이기 때문에 그 힘은 발휘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이 조금 통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삿된 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힘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머할스인들은 최대한 많은 부류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루모할수인도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도태되면서 현재까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2022년에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는 뿌리 인종들을 갖고 쭉 나온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미련. 현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 백신해서 가볍게 올라갔다가 진짜 무에 닿아서 떨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 분들이 아니라 거의 귀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내려온 거라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고 뭐 제가 공부는 많이 안 됐지만 뭐 전생 뭐 이런 거뭐 사후 체험 예를 들면 이런 거 봤을 때 보통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내려와요. 내려와. 그러니까 도통술수 치유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루머할스인들의 선조의 후예들이 여기서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영혼력이 이렇게 금이 갔을 때 여길 삐집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게 수세 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 사람의 힘들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시대를 잘 만나야죠. 옛날에 깨지지 않은 상태에 삿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을 발휘했다면 그것은 옛날의 선지자 또는 지도자, 성각자, 권위자 이런 거 초강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전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으나 지금은 여러분 이치를 깨닫지 않는 이상은 그건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미련을 얼른 버리세요. 자, 이런 생각은 두 번째 하위 인종인 이른바 틀라파틀리. 이제 또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나오겠죠. 저게 이르러서 이미 달라졌다. 성질도 바뀌고 점점 굳어진다. 그러한 상태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전제를 보고 쭉 보시면 아, 그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개인적 가치가 점점점 부상되겠죠. 당연히 더 인간스럽게 체화되니까. 체화되니까. 자, 이제 명예신 같은 것도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쓰면서 추앙을 받기 시작하니까. 공동생활에 대해서도 점점점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신의 업적을 막 기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를 막 기록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막 나오겠죠. 지도자 막 명예심, 공동생활에 대해서 우두머리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지도자들, 내 가족,
뭐 예를 들어 내 선조들 하면서 조상 숭배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사의 의미가 지금 너무 퇴색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제사는. 음. 이유가 바르다 그러면 정말 따뜻한 차 한 잔만 올려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만 올려도. 업과 카르마의 윤회의 법칙은 그 굴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도 그냥 막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빌어봤자 그건 귀신한테밖에 비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조들은 못 벗어나고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계속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굴레가 잘못된 굴레예요. 보내드릴 것은 확실히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애적으로 예전에 어머니의 마음, 남이 잘 돼야 내 아들도 잘 된다라는 마음을 점점 키우면서 그저 우리 행복하게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어도 빌어야지. 무슨 숭배예요, 숭배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민족이 위대한 것이 정말 그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 이제 계속 통찰에 고찰을 하다 보면 정말 이치와 완전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길. 그 원리를 옛날 어머니들은 그냥 알았던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생활이 얼마나 체득돼 있어요, 그게.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남을 밟아야 내가 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죠.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가서 기도를 하든 108배를 하시든 간에 수련을 하든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간에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 좀 치유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꼴량한 나 좀 치유되려고 나 편해지려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은 정말 힘들 때는 힘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위안할 필요는 있어요. 스스로를. 하지만 명상이 됐든 호흡이 됐든 수련이 됐든 여러분들이 무슨 차크라를 느끼든 빛을 느끼든 간에 일, 일찍 다 다지길 자타불이 그것에 전제가 있어서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이 없이 만약에 그렇게 수련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100%안 돼, 그건. 100%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되면 분명히 남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남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빈 공간이 생기면 어쨌든 밀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다. 그래서 남이 잘 돼야 된다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돼야 된다. 뭐로? 말로? 아니야 진심으로. 자, 공동의 일에 대한 기억이 사회 집단을 형성했다. 이런 이제 기억의 역할인 거죠. 명예심이 생기고 집단이 생기면서 공동의식이 생기고 지도자를 뽑고 막 그것을 기록하게 돼 있으면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집단이라는 것도 서서히 형성이 돼가는 와중인 거죠. 사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체화. 점점 더. 이런 식의 사회적 공동생활은 이제 세 번째 하위인 중인 톨텍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구체화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구체화되죠. 국가가 생기고 가문이라는 것이 드디어 특정지어서 생기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재능을 후손에게 전해줄 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슨 금을 넘겨주고 총대포를 넘겨주고 내 땅을 넘겨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해줄 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자연적인 힘 같은 것이에요. 특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민족에는 예를 들면 흙하고 훨씬 친한 흙물질하고 훨씬 친한 어떤 가문이 있었어. 어떤 민족은 물하고 훨씬 친해. 어떤 민족은 식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풍부했어. 어떤 민족은 소리를 통해서 이치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런 힘들은 점점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히 자연적으로 풀어져 있었던 것이 점점 응축되면서 어떠한 부족, 어떠한 민족, 어떠한 개인으로서 점점 응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치적인 변화가요. 지금의 가문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가 물질 문명으로 풀어져서 그렇지 이런 이치는 가문과 민족으로 연결은 된다. 이런 이치기 때문에 한민족의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민족의 운이 좋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가문이 생기고 최초 국가가 생기고 슈타이너가 아카식 연대기로 보니까 선조들의 저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고대까지 흘러나오면서 인도계에서 쭉 이집트계까지 넘어서 그리스 로마기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중심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렇게 했던 것이 점점 저쪽에 생성돼 있던 패권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구나. 그것이 문명, 다섯 번째 문명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발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컸어. 제가 보니까 그런 힘이 굉장히 많아. 당연한 이야기야. 하지만 그것을 민족적 우수성으로 치부하면서 우리 민족의 최고야라고 나가면 그것은 도루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세기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본으로부터의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나서 이치적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물 건너간다. 주인공은 얼마든지 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닥치지 않은 100년 후는요. 변화무쌍해요. 100년 후는 변화무쌍하다. 아무리 슈타이너,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을 해놨다고 해도요. 그거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 이 점 또한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양심 있고 자명한 선지자들의 그럴싸한 그리고 굉장히 이치적인 예언은 그대로 풀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주인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체적인 이치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지만 주인공이나 상황이나 나라나 형태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의 힘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민족을 다 떠나서 지금 지구에 울려 퍼지는 제 이 소리의 진동이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새로운 3만 년을 만드실 주인공 여러분들이 무의 세상을 열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토성에 태어난 게 달기의 이치를 회복해서 그 상태로 그러하게 사는 힘을 갖고 전지구적 인류애를 안고 점점 태양계까지 우주계까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힘 점점점 이제 세 번째 하위인종 가니까 점점 더 구체화되죠. 점점 더 현대화스럽게 변하고 있죠. 그 사실. 자, 새로운 공동체가 설립될 때마다 국가도 생기고 사회 공동체도 나오겠죠. 원시적인 형태의.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런 표현 써요. 개선되었다. 자, 공동체들이 번창했다. 여러 부류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우선 자신의 힘을 아래에서 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 왜 할까? 아래에서 위로. 그래야 그 얘기 위로부터 깨달음의 빛이 밝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왜 할까? 이거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통 수련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분들, 호흡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아틀란티스에는 전수받은 왕과 민족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이들 손안에 있으며 이들이 받는 존경 또한 엄청났다. 자, 이 뉘앙스가 굳이 뭔가 조금 기분 좋진 않죠, 여러분. 뭐 아주 권력, 막 존경 이런 거 이제 나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뉘앙스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강력한 지배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온전히 지지받기 위하여 몸소 정신적인 발달의 영원한 법칙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신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법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떤 특정한 가문, 특정한 사람들, 전수자들,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 앉아있을 때 자신의 힘을 발전시키는 건 아래에서 위로 그래야지 위에서부터 깨달음의 빛이 밝혀질 수 있었다. 뿅뿅뿅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이치적으로는 이건 거의 100%야.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아랫배, 언제까지 배꼽, 언제까지 가슴, 언제까지 목구녕 주변, 언제까지 미간, 언제까지 백회 위에 뿅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다. 제가 맨날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무주, 간극, 우주, 지구, 나 이렇게 있는 것. 이치적으로 보면 이치는 내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 태어났으니 지구기 진리를 깨닫고 섭리를 벗어나는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힘을 키워야 돼요. 7살, 14살, 21살, 40살, 50살 돼서 지천명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깨달음의 빛이 밝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주 섭리 정도 벗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위로 발전시키고 우주 섭리를 깨달아서도 이 방향대로 공부는 계속 되지만 이치의 빛이 점점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지 앉아가지고 계속 그래봤자 똥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치를 알고 하셔야 돼요, 이치를. 그러니까 굳이 앉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를 알면 그냥 여러분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요리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 한 편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굳이 앉아서 집중해봤자 졸음만 오고 똥배만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잡념만 들고. 자, 어쨌든 이런 권력, 존경 또한 막 생기니까 부패와 몰락의 원인들 또한 원상에서 서서히 드러나면서 음양의 이치 정도로 보자면 굳이 같이 발전하는 거죠. 부패와 몰락 또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몰락이 없죠. 다만 성주 괴공이 있을 뿐이죠. 그건 부패와 몰락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권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의 자연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공명심이 발전해서 명백한 이기심이 되었다. 힘의 남용이 일어난다. 자, 게다가 아틀란티스는 생명력을 지배한다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생명력을 지배하는 힘이 아틀란티스인의 특징이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틀란티스인의 생명력을 지배함으로써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남용이 분명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리라는 점. 이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생명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가져온다. 완전 그러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우주적 관점으로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예를 들면 손가락에 지구를 이렇게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가락에 지구를 쥐고 있어. 여기 80억 생명 있죠. 자연 상태, 산들, 바람, 물 다 있죠. 여러분이 지구를 이렇게 쥐고 그것을 마치 구슬을 흔들듯이 이렇게 살짝 흔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살짝 흔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제일 많잖아요. 물이 출렁이겠지. 바람은 소용돌이 치겠죠. 그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생명력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철의 통찰을 거듭하면 누군가 지구를 쥐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가는 거죠.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이 부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공상과학이 아니다. 제가 그 에너지의 흐름, 이치의 힘을 형상화시켜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표현해 본 거다. 자, 이게 뭐예요? 신화. 신화. 이게 신화예요. 제가 지금 지구를 이렇게 쥐고 흔들어 보세요. 이랬던 게 이게 신화예요. 신화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신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지구를 이렇게 두 손가락에 쥐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신. 여러분이 누구예요? 신. 여러분은 또 누구예요? 이 신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여러분들은 또 누구예요? 이 신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태초의 무. 이 메커니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추앙에 맞이하는 이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 섭리 정도 벗어나면 이 신은 그냥 여러분들이에요. 그 순간 바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제가 말씀드려서 진리를 깨치고 섭리 정도 벗어나면 여러분은 바로 그 정도 신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무주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은 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죠. 무주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들을 품고 있는 상태, 첫 태극을 내보내려고 하는 상태.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적 시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런 것도 있죠. 자, 어쨌든 네 번째 이제 넘어가요. 원시 투란인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점점 발생되겠죠.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진화가 되면서도. 자, 그러니까 이기적 소망과 욕구 이런 표현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까지 파괴하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치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요. 여러분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상생이에요. 상생이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냥 80억 인구가 자연 상태 그대로의 그냥 개미 벌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상생해 봤을 때 개미나 벌이 바람이 불고 물이 차가지고 집이 다 없어져서 뭐 한지대의 벌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우리가 뭐 허리케인 태풍을 피하듯이 그런 막 고통을 받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 상태처럼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상태는 서로 상생이에요, 오히려.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서로 파괴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점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또 반증인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면으로는 더 달을 품고 태양을 품고 토성을 품는 완벽한 존재로서 진화하겠죠.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진화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최고의 진화체. 동무 여러분. 자, 서로를 파괴하고 이게 느낌을 너무 적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또. 이는 마치 상체는 뒤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발은 멋대로 앞으로 막 가는 상태. 너무 적절해요, 표현이. 어. 상체는 머물러 있고 싶거나 예를 들면 여러분 뒤로 가고 싶은데 이 발이라고 하는 애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막 가.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총대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의 어떤 원시적인 느낌에서의 서로를 파괴한다는 것은 진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여러분. 진리가 충돌하고 있다. 섭리가 꼬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 내부의 고차적인 능력, 곧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이 사실도 잘 보셔야 되죠. 논리적인 생각은 개인의 이기적인 소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논리적인 이제 사고 나오죠. 논리적인 생각. 이런 논리적인 생각의 근원은 우리 다섯 번째 하위 인종인 원시 샘족에서 찾아야 된다. 원시 샘족에 가서야 사고, 논리적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은 소망과 욕구가 쾌불쾌로서 공감, 반감, 쾌불쾌로서부터 탄생되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사고체로서 독립적으로 무언가 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풀어질 때는 이런 것들이 같이 풀어져요, 막. 그런데 이제 보면 다섯 번째 하위 인종 정도가 와서야 개발이 그때서야 뭐가 되냐.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되죠. 지성이 조금 더 발달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판단. 그러면서 이것도 더 극명해져요. 소망과 욕구도 동시에 극명해지지만 반대로 논리적인 생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사고력. 다섯 번째 인종에 가서야, 하위 인종에 가서야 그것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고력을 지금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상태인 와중에 이런 물질력이 어떻게 돼요? 과학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순수하고 고차적인 아주 깨끗하고 맑은 그 사고력을 굉장히 눌러놓은 상태자 찍하고 빈대떡 눌러놓듯이 그냥 확 하고 눌러놨단 말이에요. 이 사고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몽골몽골하게 피워야 돼요. 이 사고력을. 슈타이너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뭐로? 인지학으로.
아이들 상상력, 호기심을 자제시키지 않는 참교육으로서 그것의 씨를 살려내기를 원했던 거죠. 살려내기를.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것의 근원적인 힘은 인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 중 하나, 궁금해 죽겠는 것을 개발시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통상 교육으로 그냥 확 눌러놓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은 10개 국어를 하면 뭐예요, 여러분? 수학 잘하면 뭐해? 과학 잘하면 뭐예요? 전혀 쓸데없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동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포인트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실지도 몰라요. 내 아이만 도태되는 것 아닌가. 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아서 뭔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 당연히 다 있죠. 그러면서 할 건 하시는 거예요. 할 건 하시는 건데 이런 사실들 또한 알고 여러분들의 딸 자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린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호기심과 상상력은 없애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과 상상력, 사고력을 개발하는 것의 근원.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20대까지도, 실은 30대까지도, 실은 꽉 막혀 있는 40, 50대까지도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육생했을 때 전후좌우 상하를 펼쳐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상상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읽으면서 와 내가 봤던 거하고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여기 이 집 안 있는데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실질적으로 직역을 하면서 그 우주를 계속 끊임없이 펼치면서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 또한 포함해서 다른 우주 또한 포함해서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느껴요.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점에 닿잖아요. 그러면 천부경판을 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시무시에만 딱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바로. 그 우주가 바로바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것의 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은 천부경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한대다라는 거예요. 아카시아연대계는 우리 우주에 한정돼 있어요. 한정되어 있다고는 말하지만 우리 우주와 같은 무한대의 우주가 있어요. 물론 우리 우주의 이치가 그대로 복사판처럼 풀어지는 우주도 무한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치처럼 풀어지지 않은 우주도 어떻게 있어요? 무한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한대로 있다. 우주 자체에 우주 안에서 풀어지는 이치는 일시무시예요. 그냥 일시무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무주에서 이 일시무시가 풀어진 우주의 전체적인 이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흐름을. 흐름. 그러니까 아카시아 연대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조금씩은. 다 다르다. 이런 것 또한 이치예요. 자, 이제 샘족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뭐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부족을 만들고 부족도 여러 부족이 생기면서 권위가 생기고 지도자가 생기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점점 더 비교해. 점점 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판단력,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성이 더 개발을 될수록. 자, 그리고 소망 욕구가 조절이 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에 진화죠.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그냥 욕구, 소망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절이 된다. 이게 사고 때문에 그래요. 사고 때문에. 자, 그리고 계산하고 결합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법도 배우고 자, 그런 것에는 다 사고가 있죠. 사고가 드디어 어떤 작업을 해요? 자기가 욕구되고 소망되고 이기심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것을 승인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여러분? 보통 사고하고 있는 이런 판단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물어보고 있는데 나보다 나은 권위자 있잖아요. 분명히 권위자가 있어요. 초감각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 마음이 딱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계율을 들이대죠. 계율.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기하게도 사고가 소망을 승인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순간 이 나보다 나은 권위자가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원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장사하죠. 죄인이다.
도대체 사람이 언제부터 죄인인데요? 너희들이 죄인이지, 너희들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물어야 해서 양질의 조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피라미드처럼 상해 차원은 존재했단 말이에요. 상해 차원의 존재가. 그러니까 이들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계율을 막 만들어 놓고 이래라 저래라 딱 다 정해 놓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무극이 나오고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태극이 나온 상태까지는 양호해. 어쨌든 석삼극해서 여러분들이 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괜찮아요. 오행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행 나오면서 세상은 번잡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번잡스러워진다. 이런 거. 이치는 이치대로 커가고 있지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은데 분명히 나보다 나은 상위 차원의 존재가 꼭 간섭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꼭 간섭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상이 깨진다라고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오행을 사람들이 눈치챈 순간부터 세상은 깨지게 돼 있다. 진리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치니까. 자, 그런 와중에 또 특징은 뭐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 귀담아 듣기 시작하죠. 내면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가 곧 들린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전에는 왜 영청이 그냥 있잖아요. 그 내면의 소리가 그냥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내면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멀어지고 있다. 자, 개인의 요구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욕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작용도 있는 거죠. 억제한다, 조절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 하위인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동기가 자연으로 그렇게 풀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 안으로 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으로 옮겨 놓았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으면 돼요. 토성기에서 지구기에 여러분이 되는 순간은 이치들이 점점 체화돼 간다. 인간의 내면으로 다 옮겨온다. 행위의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행위 동기, 행위의 원천, 행위의 모상. 슈타이너 할 때 이게 이치잖아요. 행위의 동기를 끝까지 닿게 한다면 그건 이치죠. 이치. 무주적 이치. 무주적 이치가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종으로 올수록 그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숫자를. 다섯이잖아요. 다섯. 오, 환호. 사성의 이치가 있는 것은 그러한 상태예요. 제가 방금도 설명드린 게 사성의 이치까지는 그러한 상태예요. 특별히 깨지지 않은 상태. 하지만 환오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행이 나오면서 토자리가 생기면서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하위 인종에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이거 그리면 뭐해요? 음. 다섯 번째 하위 인종은 생명력에 대한 지배력을 희생하는 대신 사고를 발전시켰다. 자, 아틀란티스의 초기 선조들은 생명력에 대한 지배력이 있었는데 점점 멀어지겠죠. 당연히 그것도. 유한해지면서 대신 뭐를 받아요? 뭐를 발전시켜요? 사고. 사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생명력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거나 희생한 거지 생명력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력 자체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했다는 게 아니에요. 희생했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생명력은 그러니까 유한하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 불멸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원 불멸한 존재다. 원래가. 물질 문명 안에 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여러분들이 너무 갇혀 있기 때문에 시공을 좀 초월해서 그것에 올라타라라고 제가 방편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원래 이러했단 말이에요.
원래 생명력에 대한 지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잠깐 희생하면서 사고를 발전시킬 뿐이지 생명력이 없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조용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소리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깨닫고 나거나 이치를 조금 알고 대우주의 변화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체득한 순간 무언가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요. 내 몸이 무엇길래 이 작은 심장 안이 그렇게 계속 콩닥콩닥 뛰고 있을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뛰면서 내 생명을 유지했을까? 거기에 무슨 힘이 있을까? 심장에서 생성되고 순환되고 있는 그 피, 알갱이, 미시세계에 들어가서 그 피의 원상을 봤을 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심장은 뭐길래 스스로 뛰고 있나? 이렇게. 누가 시키는 걸까? 그, 그 제1 원인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제1 원인은 여러분이다. 여러분 심장이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제1 원인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력은 그러하게 여러분들한테 늘 있는 거죠. 늘 있는 것. 미시 세계를 더 들어가고 더 뚫고 들어가서 영시 영청의 세계, 고차 세계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혼비백산돼서 심장이 탁 하고 꺼지고 그 피가 다 흩어지면서 사라져도 심장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피 자체가 그냥 땅에 스며서 사라지더라도요. 심장이 떨고 있는 잔상이 남아요. 잔상, 에너지의 흐름을 계속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떨어졌을 때 혼비 백사는데도 아스트랄은 잠깐 남고 에테르가 잠깐 남죠. 그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게. 목격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 잔상도 어떻게 해요? 에테르적 형상으로서는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남아요? 점점 이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치만. 이치만.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치만 챙겨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잔상에 계속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죠. 못 떠나는 거야. 그게 생명력이라는 것의 힘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힘이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위 차원부터 그냥 바로 시작돼요, 여러분. 바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제1원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아리아인종. 아리아인종은 사고력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의 완전한 발현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 다섯 번째 인종을 아리아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리아인종이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다섯 번째 인종을 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섯 번째 인종 중에서도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하면 시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선두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섯 번째 뿌리 인종으로 가기 위한 여섯 번째 하위 뿌리 인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선행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이 선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섯 번째 뿌리 인종의 정점인 중앙에 왔다고 봐요, 여러분. 중앙에. 그러면 그때는 동무 여러분들이 다수가 되겠죠. 많은 수가 되겠지.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그대로 돌아가요. 자, 거기에 그냥 지체해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도태되는 거예요. 또한 도태된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뿌리 인종, 우와 대단해. 일곱 번째 뿌리 인종, 우와 대단해가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이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원이나 시공, 시대에 완전 벗어나 있는 상태, 무,
우리는 그냥 바로 일로 달려가고 있는 와중이나라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무해까지 최고 선두주자에 서 있는 진화의 제일 선두를 이끌어가는 동무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가 오든지 간에 왜? 이 메커니즘 다시 와서 우리 오해 자리에서 만날 거니까. 다시 와서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죠. 나 지금 여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때마침 전체적인 기로 봤을 때도 우주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도 때마침 오해 자리에 있고 왜 때마침 오해 자리일까요, 여러분 이게? 하필이면 왜 때마침 다섯 번째 인종일까? 환호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수없이 태어났을 텐데 왜 하필 지금이 다섯 번째일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젠가 태어나서 지금을 딱 인지했어. 그거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다섯 번째 자리.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눈을 탁 뜨는 순간은 매번 육생인 거예요. 매번 육생.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른 눈치채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메커니즘이구나 하고 모든 시공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선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우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단해, 레무리아, 우와 능력이 대단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의미는 있어요. 다섯 번째 아리아 인종에 여러분들이 그 시계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보면 사고력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의 완전한 발현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라는 거예요. 임무로 한다. 왜 제가 자꾸 임무, 사명, 뭐 이런 서원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나?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주 변화 원리로 봤을 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깨져서 문제지만. 자, 발현, 완전한 발현. 완전한이에요, 완전한. 삐뚤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발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친 만큼 동무가 되어가고 있는 만큼 같이 오고 계시는 동무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함께 가르쳐주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유, 공명, 공진, 소통, 용기. 자, 이것도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 있을 때는 무언가 일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뭘 위해서 소통하려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소통이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약간 물리적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공유하는 것까지는 물리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정보들을 공유한다. 근데 공명하는 거하고 공진하는 순간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치가 떨리는 어떤 시초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값은 공진하는 거예요. 공진. 공진. 같은 떨림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쌍차쌍조가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공진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공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공유, 공명, 공진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결론은 우리가 공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공유한다는 것이 물 잉크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상태라면 공명하는 것이 드디어 물 잉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공진하는 것은 완성형인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공유와 공명, 공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용기 내시고 여러분들은 어,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시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 나 또한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아이인조인 아카드인은 다섯 번째보다 사고력이 훨씬 더 개발했다. 사고력이 점점 더 세지죠. 자, 사고력을 원시 샘적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용했다. 자, 이제는 어떤 영리한 사람한테 지도자 역할을 부여했다고 하죠. 영리한 사람. 예전에는 초감각적인
영적인 어떤 힘이 센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영리한 사람이래요. 과학물질 문명의 냄새가 가득하죠. 일단. 자, 이제는 사고에 가장 납득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다. 거의 뭐 현재 상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점점 이렇게 더 극명하게 바뀌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쇄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발달하게 돼 있죠. 사고가 발달하니까 쇄신, 변화 이런 것들이 요구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치가 풀어지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좀 다르죠. 현대스럽죠. 훨씬. 자, 개인의 완고한 사고로 보편적인 법 아래 두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 이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고는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 게다가 법에 완전 눌려 있잖아. 그렇게 되고 있죠. 누구 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고 있고. 정의와 법 질서의 기원을 또한 찾아 헤매는 상태가 되고 있고. 계산적인 사고력은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사업을 벌이고 새로 무엇인가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생산하고 있죠. 그런 까닭에 아카이언들의 진취적인 민족이 있었고 진취적인 민족이에요. 식민지를 게다가 또 막 개척하고 그러면서 무역이 생겨나고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새로 움켜나온 사고력과 판단력의 양분을 제공했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수록 사고력과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진화를 하면서 더더욱 음양으로 갈라지면서 나오겠죠. 사고와 판단력이 삿되게 이용되면은 이기심과 소망 욕구가 짬뽕이 되면서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될 것이고 아닌 쪽이면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 또한 진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겠죠. 자, 일곱 번째 하위 인종이 몽골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력이 계속 개발된대요. 자, 몽골족 사람들은 기억에 대한 감각에 충실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동시에 사고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또 생명력의 자연적 힘이 일부나마 들어있었다. 생명력의 자연적인 힘이 또 일부 들어있고 이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소박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다. 이런 마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니고 생명력에 대한 그 믿음은 있어야죠. 이건 미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생명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목숨줄에 연연한다는 게 아니죠. 절대. 그런데 보세요. 이 생명력이 신이 되었대. 벌써 또 뉘앙스 삐뚤어졌죠. 벌써. 자, 이들은 이웃민족에게는 마치 이러한 신비한 힘이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맹목적인 신뢰 속에 이 힘에 자신을 내맡겼다. 양면을 다 생각하세요. 양면을. 생명력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삐뚤어진 쪽이 있고 당연히 아닌 쪽이 있겠죠. 아닌 쪽. 자, 아시아와 몇몇 유럽 지역에 있는 이들의 후손은 이런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저기 이제 또 아리아인 나왔잖아요. 막 아리아인 나왔고 막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고 이런 신비한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으나 분명히 그런 민족에게는 이런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 같고 실제로 민족적 풍습이나 민족 내에 봤을 때 신뢰가 있어. 그리고 이런 힘에 자신을 내맡기는 정도야. 민족 전체가 느낌이. 보니까 아시아 몇몇 지역하고 유럽 몇몇 지역의 후손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대요. 아리아인들이. 히틀러가 장사했거나 한민족 장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왠지. 어. 제가 말하는 뉘앙스로 이거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이치다. 이치다. 유럽의 어느 민족하고 뭐 아시아의 몇몇 민족이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와, 대단해. 우리가 그 후손이래. 그런 순환간 땡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치를 챙기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런 문장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장사 시작. 그리고 슈타이너나 예언가들이 분명히 문장으로 또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더 장사 시작. 와, 대단해.
그러는 순간 다 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첫 번째 장 끝났고요. 첫 번째 장에서는 아틀란티스 선조들 해서 레무라기 그리고 아틀란티스 아리아인하고 지금 7번째 하위 인종까지 나올 때까지 쭉 하고 그 특징 등을 봤죠. 그러니까 무슨 몇 번째 인종에는 무슨 뭐가 있고 몇 번째 인종에는 무슨 뭐가 있고 해서 다 뭐 심지어 외우려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라고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린 게 있죠. 더욱더 그러한 상태에서 덜 그러한 상태, 무의자연인 상태에서 점점 물질화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치가 내가 되고 있는 상태, 이치가 물질이 돼가고 있는 상태, 점점. 또는 그거는 다행이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지는 상태, 그 중에 낙오되는 것들이 발생하는 와중, 그러면서 그들과 심지어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현재, 그것들이 모두 체화되고 있는, 나로서 체화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어서 점점 더 이치가 자연적으로 그래했던 것이 판단을 내리고 지성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룹이 생기고 지도자가 나오면서 또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기심이 나오고 권위자가 더 생기고 자기만의 역사를 쓰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법이 생기고 그 아래에 누르려고 하는 버릇까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쭉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 이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다 중첩돼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7가지 얘기했지만 어느 인종에 무슨 특성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중첩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상 이제 알면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중요한 말들은 있었죠. 사고력이 점점 생기고 있다, 이런 것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뭐 애착이 생긴다, 이런 것들, 거기서부터 욕구의 근원은 지금 이 세상을 다 삐뚤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시면서 이렇게 그 기마다 선조들을 인간에 대한 선조라고 칭하여지는 아틀란티스계 선조들, 레무리아기,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이치를 챙기지 않으면 역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 늘 생각하시고, 단편적으로 그저 점치려고 전생 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우주 변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치로서 여러분들은 그 큰 사이클을 돌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공부하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